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잊혀지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과의 거리는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소중한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 부모님들은 마음속 깊이 슬픔과 고독을 느끼십니다. 요양원은 그 슬픔이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곳입니다. 익숙했던 집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상실감을 느끼실 겁니다. 더군다나 요양원에서는 일상생활도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던 대화와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자꾸만 외로움이 밀려오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은 바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찾아갈 시간을 내지 못하고 연락도 뜸해집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바쁘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다림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됩니다. 특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자녀들과의 만남이 삶의 유일한 활력이기에 그 만남이 점점 더 줄어들수록 그들의 고독과 상실감은 커져만 갑니다. 오늘은 요양원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그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분들의 진심과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분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간과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그리워 눈물 짓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그분들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요양원에서 숨죽여 흘리는 눈물 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를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녀의 방문이 드문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의 삶에서 가장 큰 자랑이자 위로가 되어 왔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이 바쁜 일상에 쫓기다 보면 부모님을 찾아가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런 현실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한때는 자주 보던 자녀들이 이제는 1년에 몇 번밖에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고독과 그리움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와의 만남은 삶의 활력소이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들이 찾아오면 그 순간만큼은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는 날들이 길어질수록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고독이 깊어집니다. 요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져 가는 것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82세로 요양원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자녀 셋을 모두 정성껏 키워내며 그들의 성장과 성공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박 씨는 자녀들이 자주 자신을 찾아와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 기대는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첫 해에는 자녀들이 돌아가며 한 달에 한두 번씩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박 씨는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창가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자녀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벅차올랐고 그들과 함께하는 짧은 시간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해가 지나면서 자녀들의 방문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딸은 일이 바빠 요양원을 찾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찾아뵙네요. 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서운함과 고독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올 때마다 창가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이 점점 길어질수록 박 씨는 차츰 지쳐갔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의 고독감은 더 커졌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요양원을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 씨는 그 자리를 피하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은 더 이상 축복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했던 따뜻한 집과 웃음이 그리워지는 순간마다 박 씨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에 온 손녀가 할아버지 방에서 혼자 계신 박 씨를 발견했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진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손녀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눈물을 감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더 이상 자녀들의 방문을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녀들이 찾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다림은 박 씨의 일상이 되었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독과의 싸움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과의 짧은 만남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자녀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이해될 수 있지만 부모님들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삶의 활력소이자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부모님을 찾는 시간을 내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작은 시간이더라도 부모님에게는 그 시간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양원에서 홀로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느끼는 고독과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낯선 환경에서의 소외감입니다. 요양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이 숨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고 익숙했던 동네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면서 우리는 정서적인 안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고립감과 외로움이 극대화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르신들은 자신이 점점 잊혀져 간다는 불안과 함께 낯선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낯선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을 가져옵니다.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지내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보낸 시간과 추억이 깃든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 집을 떠나 요양원이라는 생소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익숙해지기 어렵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냄새, 낯선 얼굴들 속에서 어르신들은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며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김씨 할머니는 78세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던 그녀는 건강이 점차 나빠졌고 결국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김씨 할머니는 익숙한 집과 동네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정들었던 집을 뒤로하고 늘 함께 살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낯선 사람들 속에서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첫날부터 할머니는 집을 떠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침대에서 자는 것이 불편했고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 매일 바뀌는 간병인들의 얼굴은 그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지 못했습니다. 낯선 공간은 그 자체로 큰 벽이 되어 할머니는 그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요양원이라는 현실을 잊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던 시간들, 정원을 가꾸며 보낸 여유로운 오후,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손에 닿지 않는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양원의 하루하루는 지나치게 조용하고 단조로웠습니다. 익숙했던 집의 냄새와 정원에서 느껴졌던 공기를 떠올리며 할머니는 그리움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병인들은 할머니를 돌봐주려 애썼지만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계속 바뀌며 그녀는 그들과의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조차 어색하게 느껴졌고 그녀는 하루 종일 방 안에서 TV만을 켜두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 시간은 너무 짧았고 돌아가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자신이 잊혀져 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동안 그녀는 시간이 지나도 적응하지 못했고 마음속의 고립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럴수록 그녀는 더 깊은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딘가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고립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책임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익숙함을 잃는 것은 어르신들에게는 곧 큰 상실을 의미합니다. 요양원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그들에게 또 다른 고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실 때 더 자주 찾아가 그들이 느끼는 낯선 환경에서의 소외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그곳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정기적인 방문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삶의 의미 상실, 노년의 상실감입니다. 삶의 의미는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성과를 내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며 자연스럽게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런 의미를 점점 잃어가게 되고 특히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곧 상실감과 연결되며 정신적으로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부모님 세대가 느끼는 이 상실감은 그들을 더 고립된 감정 속에 빠뜨리며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노년의 상실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한때는 가족을 책임지던 주체였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은 이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현실에 마주할 때 큰 슬픔을 느낍니다. 더 이상 자녀들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퇴장한 듯한 기분은 그들이 느끼는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김씨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워야 했고 그녀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하루하루 자녀들의 웃음을 보며 버텼습니다. 할머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고 그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꾸릴 때도 김씨 할머니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그들을 돌보며 보람찬 일상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에 나가 있을 때 손주들을 돌보고 가끔씩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여전히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녀들은 점차 할머니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고 손주들 역시 자라면서 더 이상 할머니의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다.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던 김씨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로부터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고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더 안전하고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결국 자녀들의 설득에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양원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단조롭고 외로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고립감을 느꼈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가끔씩 찾아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손주들은 더 이상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마음속에는 점점 내가 정말 필요할까? 라는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함께 보냈던 따뜻한 집, 그리고 손주들이 어렸을 때 할머니의 품에서 안기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시간들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슬프게 다가왔고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손주들을 돌볼 수 없는 현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이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상실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노년기에 느끼는 상실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던 시절을 기억하며 더 이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어르신들에게 큰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자녀들은 부모님이 여전히 중요한 존재임을 느낄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고 그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단순한 방문 이상이 정서적 지지와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전히 필요한 사람임을 자주 상기시키는 것이 부모님의 상실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과거의 활기찬 삶과의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때는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바쁘게 일하고 가정을 돌보며 활기차게 살아갔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현재의 정적인 일상과 과거의 활기찬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비교는 깊은 상실감을 가져오고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육체적으로 무기력해진 자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슬픔은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 씨는 70대 후반의 남성으로 요양원에서 지내온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누구보다 바쁘게 사회생활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주요 프로젝트를 도맡아 처리했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했습니다. 그 당시 박 씨의 삶은 항상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저녁까지 회사에 머물렀고 주말에도 일과 가족 행사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그가 이뤄내는 성과와 가족의 행복을 보며 그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박 씨는 자신이 더 이상 그 활기찬 시절의 사람이 아니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하루하루는 아무런 일도 없이 흘러갔습니다. 박 씨의 일상은 침대와 식사 테이블을 오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그의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밤에 잠에서 깨어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며 혼자 깊은 상념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때 그는 문득 자신이 한때 얼마나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었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며 바쁘게 살아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도하던 자신,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던 자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웃음을 나누던 자신.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현실은 그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하루하루는 단조로웠으며 스스로가 더 이상 그 무엇도 해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밤, 박 씨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다시 한번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곧 지금의 자신과 겹쳐지며 큰 상실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고 무엇을 하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박 씨는 속수무책인 자신에게 깊은 슬픔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과거처럼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무기력감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과거의 활기찬 시절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결국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깊은 상실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박 씨의 사연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현재 자신의 삶에 맞는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자신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이 든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며 예전처럼 활기차게 살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과 더 작은 일상의 기쁨을 나누고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과와 활력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면서도 현재의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는 자녀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양원에 들어가고 나면 자신이 자녀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이 죄책감은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감정을 숨기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곤 합니다. 자녀들이 요양원을 찾을 때마다 부모님들은 자신이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있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큰 상실감과 미안함을 겪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더라도 부모님들은 그저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씨는 80대 중반의 노인으로 요양원에 들어간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는 자녀 셋을 모두 키워내며 평생을 가정과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최 씨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에 대해 반대했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의 가정을 돌보는 것도 힘든데 자신이 그들에게 추가적인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최 씨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훨씬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게 만드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가끔씩 찾아오긴 했지만 그때마다 최 씨는 자녀들의 얼굴에 피로와 걱정이 서려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모습은 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요양원에 있는 동안 자녀들이 자신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점차 그를 압박해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오랜만에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딸은 바쁜 업무를 마치고 저녁 늦게 요양원에 도착했는데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최 씨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자신이 딸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힘들어 보이자 최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화도 짧게 끝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간 후 최 씨는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의 지친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 씨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내가 요양원에 있지 않았다면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미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요양원에 오는 것이 너무 고맙지만 동시에 그 방문이 자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죄책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기꺼이 감당해야 할 사랑의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자녀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이며 부모님의 안위와 행복은 가족 전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스스로를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더 큰 슬픔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며 이는 사랑과 헌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존중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의존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이야기는 몸이 불편해 자식들에게 못 가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은 신체적으로 점점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식들에게 찾아가거나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악화되면 그런 일들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그들은 자식들과의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감정적인 고립감까지 겪습니다. 몸이 불편해지면서 자식들에게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그 마음조차 실현되지 못할 때 부모님들은 큰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씨는 올해 85세로 요양원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는 자녀들과 함께 가까이 살며 특별한 날이면 자주 자식들을 집으로 초대하곤 했습니다.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손수 차린 밥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것이 이 씨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순간들이었고 자식들과 함께할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대에 접어들면서 그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문제로 인해 이 씨는 걷기가 힘들어졌고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요양원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손수 차려주던 음식도 손녀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전해주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얼마 전 손녀의 생일이 다가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씨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날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직접 선물을 전해주고 축하의 말을 건넸던 그날들을 떠올리던 그는 올해는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손녀의 생일마다 선물을 들고 찾아가 기뻐하던 얼굴을 보며 느끼던 행복이 이제는 그저 추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식들이 손녀의 생일 선물을 대신 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랑을 표현하던 그가 이제는 찾아가는 대신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손녀의 생일날, 자녀들은 여전히 그를 보러 왔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 이 씨는 늘 그랬던 것처럼 밝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자식들에게 가서 함께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자책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방문할 때는 평소처럼 환하게 맞이했지만 자식들이 떠난 후 그의 방에는 깊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이 씨는 침대에 누워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자식들에게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요양원에서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요양원에서의 일상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자식들에게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이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방문할 때마다 그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더 이상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몸이 불편해져 자식들에게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현실은 많은 부모님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직접 찾아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신체적 한계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이 가족 간의 사랑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녀들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가서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대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더 자주 찾아가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이며 그들의 삶과 사랑이 가족에게 여전히 큰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관계는 신체적 한계를 초월해 계속해서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들은 자신이 점점 더 세상에서 멀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이런 고립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녀들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면서 부모님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듯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극심한 외로움과 함께 다가오며 자신이 더 이상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다는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혀 그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눈물 흘리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박 씨는 78세, 요양원에 들어온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는 가족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고 친구들과도 안부 전화를 나누며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고 남은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연스레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이 씨가 작년에 세상을 떠난 후 박 씨의 삶에서 친구라는 존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족들 역시 점차 바빠졌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에는 자주 찾아왔지만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마저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씨는 요양원 방 안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고요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도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때 그는 자식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지냈고 가족들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특별한 날이 되어도 축하 인사조차 받지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박 씨는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 씨는 예전에는 명절이나 생일이 다가오면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준비조차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손주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고 더 이상 그의 작은 선물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박 씨는 한참 고민 끝에 남은 몇 안 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멍하니 울리지 않는 전화를 바라보던 박 씨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홀로 남겨졌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찾는 이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듯 아팠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듯한 느낌,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그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한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느끼는 상실감, 자신이 세상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고립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신체적 불편함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고립감을 느끼며 자신이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깊은 상실감으로 이어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친구들이 떠나가면서 그들은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한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립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자주 상기시켜주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찾아뵙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작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자신이 여전히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녀들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존재가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8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요양원과 같은 낯선 공간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부모님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저 먼 미래처럼 느껴졌던 죽음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건강이 악화되면서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해옵니다. 이러한 생각은 특히 밤이 되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방 안의 고요함 속에서 떠오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부모님들을 깊은 슬픔과 무력감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에서 홀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씨는 80대 중반의 노인으로 요양원에서 지낸 지 2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활기차고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더 이상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찾아오는 고독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한때 가족의 중심이었고 누구보다도 활기찬 어머니이자 아내였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던 그녀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그런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방 안은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김없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남편도 곁에 없는 이 낯선 공간에서 혼자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점점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는 꿈속에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과 친구들을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정하게 그녀를 맞이했고, 오랜만에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꿈속에서의 순간은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꿈에서 깨어난 후 김 씨는 그들이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현실에서의 외로움과 고독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혼자 남겨진 자신을 생각하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곁에 없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홀로 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현실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지만 이제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진 자신을 바라보며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는 자녀들이 찾아올 때면 마음 한켠에서 그저 강한 척하며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 순간조차 그녀는 언젠가 혼자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주제이지만 특히 요양원에서 홀로 지내는 부모님들에게는 그 공포가 훨씬 더 깊고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과 멀어져 가고 가족들로부터 점점 소외된 채로 홀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느끼는 고립감과 무력감을 이해하고 그들이 여전히 가족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자주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 더욱 커지는 법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곁을 자주 찾아가서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전하며 그들과의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양원에서 홀로 눈물 흘리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들의 방문이 드물어질 때 낯선 환경에서 느끼는 소외감, 과거와 비교되는 자신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며 겪는 고통까지.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외로움, 미안함, 무력감, 그리고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요양원에서 자식들을 기다리고 과거의 따뜻한 기억을 되새기며 때로는 자신이 짐이 될까 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섞여 눈물로 흐를 때 우리는 그 눈물을 단순한 슬픔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 깊은 고독과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온 시간을 기억해야 하고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상실감에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주 찾아뵙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하며 그들의 곁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닐까요? 부모님들은 단순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고립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이 더 이상 홀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